그 일탈 행동은 불량 신부 유입과 차후 신부의 가출 사고와 직결되는데 에이전트 구조와 큰 마담, 작은 마담의 급급한 돈벌이 목적에 의한 신부 소개, 유튜버 인생은 10차선 인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제결혼하는 여성들은 어떤 과정으로 모집되고 어떻게 섭외되어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가라는 주제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지에서 여성들은 도대체 어떻게 모이고 어떻게 누가 섭외를 하며 일면식도 없는 한국 남성을 평생의 배우자로 만나 결혼하고 한국에 입국하여 한 가정을 꾸리는 것일까요? 많은 한국 남성분들이 관심은 있으나 처음에 국제결혼에 대해 마인드를 열려고 할 때 이 부분을 많이 알고 싶어 하십니다. 언어도 안 통하고 나라도 달라 자주 만나 알아가며 연애할 수도 없는데 서로 성격도 모르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믿고 결혼식을 그렇게 빨리 하고 어떻게 평생의 배우자로 호적에 올리고 어떻게 살란 말이야 하십니다. 이해합니다. 저도 국제결혼 하기 전엔 이런 부분을 상당히 의아해 했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도저히 당장 통할 수 없는 언어 부재와 서로 떨어진 공간일 때 그것을 누군가 그래도 맺어준다면 큰 혜택이 아닐까요? 만일 우리 남성들이 현재 동남아 인구가 약 8억 명인데 그런 나라에서 태어났거나 서울보다 50km 북쪽 북한 땅 개성이나 해주에서 태어났다면 나라가 못 났는데 이런 기회라도 잡을 수 있었을까요? 짧은 만남에 과연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신 분들에게 한 가지 더 비교 설명을 하자면 인생이 60년 남은 여성과 40년 남은 남성이 똑같이 교통사고 당해 죽는다면 누가 더 억울할까요? 직업 등 다른 미래 가치는 생각하지 말고 절대적 시간 가치만 생각했을 때 말입니다. 당연히 남은 인생 60년 남은 여성이 더 억울할 겁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이 국제결혼으로 잘 사는 가정도 있지만 이혼하거나 신부가 가출당한 적이 있어 이 국제결혼에 대해 깊이 알면 피해자는 우리나라 남성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후진국 여성에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실패에 대한 아픔을 위처럼 기대치 대비 시간 개념으로 비교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남성 입장에선 모든 것이 익숙한 내 나라의 언어, 음식, 문화, 가족과 친구가 있는 내 홈그라운드로 해당 여성들은 반대로 모든 게 낯선 타국 땅으로 도전하여 오는 입장인데 이 여성들이 더 대단한 게 아닐까요? 그렇게 한국 남성보다 어쩌면 잃을 게 더 많고 불리한 상황에 그저 좋은 남성일 거야 하며 아버지뻘 삼촌뻘 되는 한국 남성에게 인생을 걸고 우리보다 더 모험적인 행동으로 과감히 도전하는 현지 여성들이 훨씬 더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그 여성들이 자기 인생을 건 도전을 할 수 있는 데에는 세 가지의 큰 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답니다. 하나는 집단 행동 의식이고 하나는 끊임없이 용기를 부추겨주는 현지 작은 마담들 때문이고 나머지는 한국에 먼저 결혼해 잘 사는 친척, 친구들의 격려 때문입니다. 첫 번째, 여기서 말하는 집단 행동 의식은 많은 여성들이 한국 결혼하려고 맞선장에 나오는데 일단 제일 어려운 맞선장까지 한번 나오고 나면 그때 동질감을 갖고 있는 여러 예비 신부들과 또 다른 친구, 언니, 동생 사이가 형성됩니다. 거기서 집단의식이 사람을 평안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작은 마담이 국제결혼을 하게끔 가장 일선에서 설득해주면서 밀어주고 당겨주는 최초 소개자입니다. 여기서 마담이라 함은 프랑스어로 여사, 귀부인이란 뜻인데 여성들이 사는 마을마다 마당발에 오지랖 넓은 중년의 여성들을 말합니다.
이 작은 마담들이 자기 마을 또는 옆마을 여성들을 일선에서 최초로 설득하고 맞선장까지 데려오는 1등 공신입니다. 우리도 국내 결혼을 할라 치면 국내 결혼 회사의 커플 매니저가 전화로 계속 설명하고 이 여성 어떠냐, 이번 주 맞선 보게 준비해 달라는 등 설득하고 최일선에서 일하듯이 작은 마담이 바로 회사의 커플 매니저와 똑같습니다. 그렇게 작은 마담은 큰 마담에게 여성을 연결해 줍니다. 그런데 서운했던 여성이 친구나 친척, 지인을 데려오면 작은 마담을 거치지 않고 바로 큰 마담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더러는 작은 마담이나 소개자 없이 맞선장을 아는 부모나 지인이 직접 큰 마담에게 데려와 성혼하는 경우도 적지만 가끔 있습니다. 여기서 큰 마담은 한마디로 현지의 회사 사장이라고 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현지 사장, 즉 큰 마담이 한국의 국제결혼 회사 여러 곳과 손잡고 있으며 한국의 국제결혼 회사들은 이 큰 마담을 현지 회사 사장이라고 하지 않고 자기네들 전속 에이전트다 또는 지사장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여행사 구조와 같은 원리인데, 한 에이전트가 여러 여행사와 연결되어 인천공항에서 출발은 제각각 여행사인데, 현지 공항에서 한 가이드가 여행사 몇백 곳, 여러 곳을 다 일괄적으로 행하는 에이전트 구조와 같은 원리입니다. 그런데 국제결혼회사 100%가 위 시스템으로만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국제결혼회사는 위 시스템에서 작은 마담의 일탈 행동을 못 믿고 기존 성혼했던 신부들이 소개에 의해 신부를 모집하고, 현지에 따로 에이전트 역할을 하는 큰 마담 없이 국제결혼회사가 현지의 지사 역할까지 모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보통 국제결혼회사를 오래 운영해본 사장님들이 많이 하는 시스템인데, 작은 마담과 큰 마담의 장난질, 즉 일탈 행동을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그 일탈 행동은 불량 신부 유입과 차후 신부의 가출 사고와 직결되는데, 에이전트 구조와 큰 마담, 작은 마담의 급급한 돈벌이 목적에 의한 신부 소개, 그리고 속내를 철저히 감춘 여성의 유입으로 국제결혼의 최대 리스크인 여성의 가출이나 결혼사고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은 여기서 얘기하면 너무 또 길어지므로 며칠 안에 따로 콘텐츠화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한편 작은 마담들은 회사 또는 에이전트 사무실에 거의 나오지 않고 평상시엔 자기 본업, 농사, 장사, 가사 등을 하고 한국에서 다음 주 몇 호일쯤 몇 명이 한국 남성이 온다는 소식을 큰 마담에게 들으면 평상시 친분을 쌓아놓은 그 여성의 부모님과 당사자에게 설득을 계속합니다. 몇 달 전에 또는 몇 년 전에 자신이 소개해준 누구 댁딸과 누구 댁딸을 내가 연결해줬는데 한국에서 행복하게 잘 살잖아. 지난번에 피부 하얗게 변해서 이쁜 옷 입고 온 거 보고 다들 보고 이뻐졌다고 했잖아 하며, 이번에도 꼭 좋은 남성 소개해 줄 테니 며칠날 몇 시까지 어디 맞선장으로 나와. 못 나오면 내가 오토바이 끌고 같이 갈게 하며 몇 명의 여성을 이렇게 설득하고 준비합니다. 마치 한국에서도 인터넷 회원가입한 남성에게 국제결혼회사가 계속 전화하고 마인드를 열어주고 방법과 절차를 설명하듯이 말입니다. 현지 여성들도 국제결혼 마인드를 열고 결심을 하기까지 어떤 여성에겐 며칠 만에 열리고 어떤 여성에겐 1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한국 남성이 국제결혼을 실행하는 데까지 망설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작은 마담의 입담 실력과 허풍과 해당 여성의 오픈마인드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맞선장에 빨리 나오기도 하고 참으로 애를 먹이기도 합니다. 역시나 한국 남성의 걱정처럼 현지 여성들도 한국 남성처럼 아버지뻘, 삼촌뻘 나이 되는 남성과 아직 정이 없고 또 어떤 남성일지 확신이 서지 않는 상황에서 한 이불 속에서 평생 살아야 함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고, 그러나
반대급부로 한국 가서 잘 사는 친구나 친척이 부러운 것도 있는 부분에서 할까 말까 갈등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갈등하는 여성에게나 국제결혼을 부정적으로 보는 가족이나 친척이 많은 여성에겐 확 끌어당길 수 있는 한국 남성의 외모나 젊은 나이, 환경을 더 따지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에선 국제결혼에 쉽게 동조하고 오히려 여성이 더 국제결혼하려고 먼저 애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컨텐츠를 분리하여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한편 작은 마담을 통해 맞선장으로 나오고 큰 마담에게 연결돼 한국에서 국제결혼 회사를 통해 결혼하러 온 한국 남성과 맞선이 시작되는데, 보통 맞선장은 큰 연회장을 갖춘 식당이나 호텔 등에서 주로 맞선을 보다가 최근에는 트렌드가 1대1 맞선이 되면서 남성 한 명에 여성 한 명으로 동등하게 주로 지인의 집, 가림막 있는 식당 한 켠, 카페, 호텔, 소개자의 집에서 맞선을 봅니다. 양쪽이 프로필을 교환하고 통역이 옆에서 프로필을 읽어주고 설명해 줍니다. 남성이 보통 질문을 약 80% 정도 하게 되고 여성이 적게 하는데, 이는 나이가 어리다 보니 부끄러움이 커서 그런 경우가 많으나, 여성도 많이 해야 서로 많이 알고 결혼할 수 있는데도 실제로는 약 80%의 여성들이 남성보다 질문을 훨씬 적게 합니다. 그렇게 짧게는 약 20분 이야기하고 길게는 1시간가량 이야기하고 나서 간단 데이트를 거치고 신부집을 방문하여 여성의 부모님과 형제자매들을 만나보고 뒤늦게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짧게 보고 결정해도 몇 시간 후 또는 다음날 취소하고 다시 맞선을 보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직접 대화하면서 뉘앙스 캐치가 안 되므로 오로지 외모와 행동만 보고 짧은 시간에 선뜻 결정하기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국제결혼 회사들은 외모와 키, 학력, 인성, 기질, 가족 상황, 차후 한국 생활 적응도, 두뇌, 건강, 이 모든 것을 다 만족할 수는 없다. 가장 집중적으로 봐야 할 게 인성을 봐라 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동조하는데, 다 만족하는 여성이 있다면 그 여성도 이미 눈이 높아져 있습니다. 국제결혼 전에 주위에서 네가 뭐가 못나서 나이 많은 한국 남성과 국제결혼 하러 하냐, 차라리 내가 단간부 부잣집 아들 소개해 줄게 하며 주위에서 이미 말리려 하고, 잘난 딸을 둔 여성 부모님도 딸이 한국 가서 멀리 가서 사는 것보다 자주 볼 수 있는 자국에서 살기를 더 원합니다. 한국에서 33살 먹은 남성이 대기업의 금수저 아들이며 외모나 키 등 모든 면에서 괜찮은데 국제결혼하러 간다면 주위에서 다시 생각해봐, 네가 뭐가 못나서 라며 말리듯이 말입니다. 현지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작은 마담을 통해 맞선장에 가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방식은 마담을 거치지 않고 주위의 친구나 친척의 소개로 맞선장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친구나 친척이 맞선장에 가는 게 두려우니까 친구나 친척의 권유로 단순히 동행하러 맞선장에 갔다가 오히려 먼저 컨택이 되어 결혼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여성은 정말 심사숙고할 겨를도 없이 국제결혼을 하더라도 한국 와서 다 적응하고 삽니다. 남성들은 이해가 쉽게 안 가시겠지만 한국엔 엄청난 많은 다문화 가족, 친구, 친척들이 이미 와 있기 때문에 직접 자주 못 보는 거리라 해도 그 선배들이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이미 알려주고 자주 전화통화하며 남성들의 생각보다 그렇게 외로워하지 않고 잘 적응하며 삽니다. 문제는 사람은 누구마다 가족형 인간이 있고 독립형 인간이 있고 새로운 생활에 다 적응도가 다르고 사람마다 욕심의 깊이도 다 다른데 한국 생활에서 그게 가장 중요하게 좌지우지합니다. 이 부분도 따로 컨텐츠를 분리해서 자세히 설명드릴 것입니다. 지금처럼 작은 마담이 한국의 커플 매니저 역할을 하고
큰 마담이 한국의 국제결혼 회사나 지사장 역할을 하고 정해진 맞선장에 나온 여성들이 한국에서 온 남성들과 맞선을 보고 결정하고 나면 하루 정도 더 데이트를 하게 한 후 약혼식 내지는 결혼식을 다다음 날 하고 신혼여행을 가고 귀국하게 됩니다. 일정은 보통 5박 6일 정도가 제일 많고 이 모든 행사들은 현지 지사장이 거의 진행합니다. 아마도 많은 한국 남성들이 와,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평생 살 여자를 그렇게 빨리 결정하고 후다닥 결혼식, 신혼여행 등을 하고 혼인신고하고 같이 살 수가 있냐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좋아서 같은 언어로 몇 년간 사귄 국내 결혼이나 누군가의 중매를 통해서 이렇게 국제결혼을 맺어주더라도 생각보다 이혼율은 대동소이합니다. 남성이나 여성이나 로맨스와 낭만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그렇게 낭만으로 우연으로 자연스럽게 만나고 싶은 게 당연하지요. 허나 바쁜 경제활동으로 국제결혼하러 갈 시간은 도저히 안 되고 언어도 안 되는데 또 언제 목돈을 마련해서 그것도 술 당구도 즐겨야 하고 이렇듯 핑계는 5년, 10년 계속되어 나이는 불혹을 넘어갑니다. 국내 여성의 눈높이도 버겁고 내 스스로 그런 환경이나 조건도 아직 멀었고 5, 60대이셨던 부모님은 어느새 70대 중후반을 넘어가 살 날이 그다지 많지도 않았고 마지막 효도가 그래도 자식 결혼에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는데 이럴 때 다행히도 국제결혼 회사란 시스템에 기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며 또 과거 그렇게 못 살던 한국이 이렇게라도 발전해 후진국 여성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히려 민주주의 국가에다 발전된 이 나라에서 대한민국 탄생 이래 국운이 가장 활짝 핀 현 시대에 살고 있는 덕이지 우리 스스로 만든 덕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번 시간엔 국제결혼하는 여성들은 어떤 과정으로 모집되고 어떻게 섭외되어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가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도저히 시간이 안 나시는 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국제결혼하려면 반드시 현지 나라로 나가야 하는가? 국내에서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